애경은 차갑게 서류 봉투를 성우 앞으로 밉니다. 정호 씨, 이제 그만합시다. 이혼해요. 저명해요. 당신 창피해요. 남편이 경비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결국 도장을 찍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의 아침 풍경입니다. 30년도 넘은 건물들 사이로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죠. 회색빛 콘크리트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고 녹슨 철제 난간도 보입니다. 이곳 일동 경비실에서 김성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하는 입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성우의 인사에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칩니다. 62세의 성우에게 이런 일상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정년 퇴직 후 3년째 경비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남들 보기엔 초라할 수 있지만 성우는 이 일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경비실 안은 좁았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삐걱거리는 의자 하나, 그리고 늘 켜져 있는 라디오가 전부였죠. 벽에는 각동의 열쇠들이 걸려 있고 구석에는 청소 도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성우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 보러 나가는 주부들까지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바쁘시네. 나도 저렇게 양복 입고 출근하던 때가 있었는데. 성우는 잠시 과거를 떠올립니다. 중견 제조업체에서 30년을 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과장, 차장을 거쳐 부장까지 올랐죠. 그때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아내 애경도 자랑스러워했고 아이들도 아빠를 믿고 따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후배들에게 술도 사주고 주말이면 가족과 외식도 다녔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해볼까 했지만 애경이 단호하게 반대했죠. 가게는 무슨,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데요. 주변에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내가 벌어올 테니까. 애경의 말대로 성우는 집에서 지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못 쉬었던 걸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산책도 다니고 동네 친구들과 바둑도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경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듯 했지만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예요? 요새 당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시네. 나는 이렇게 뛰어다니며 일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놀기만 하고. 애경의 말들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지만 매일 듣다 보니 성우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 일을 구했죠. 월급은 180만 원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애경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리며 한 입주민이 들어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입니다. 아저씨, 택배 왔는데 우리 집 앞에 좀 갖다 주세요. 305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죠. 빨리 좀 갖다 주세요. 급한 거니까. 말을 마치고 남자는 그냥 나가버립니다. 성호는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허리가 조금 아프지만 참습니다. 이런 일도 자신의 몫이니까요. 3층까지 올라가 택배를 현관 앞에 놓고 내려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지만 성호는 개의치 않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니까요.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 시간이 됩니다. 성호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냅니다.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 한 공기. 소박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성호는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오후가 되자 택배가 또 도착합니다. 요즘은 택배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들어옵니다. 성호는 택배를 분류하고 각 동별로 정리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참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무렵 성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애경의 외제차가 먼저 와 있습니다. 검은색 수입차, 번쩍이는 차체를 보며 성호는 작게 한숨을 쉽니다. 저 차 할부금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이 넘는데. 성호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애경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베이지색 정장, 진한 화장, 손목에 명품 시계까지. 애경은 보험 설계사로 꽤 성공한 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좋아서 회사에서 포상도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왔어요? 애경의 대답은 무덤덤합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계속 휴대폰만 봅니다. 응, 저녁은 했어? 나 먹었어요. 고객이랑 미팅하면서 먹었거든요. 당신 거는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성호는 냉장고에서 김치찌개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찌개가 돌아가는 소리가 허전하게 들립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외롭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 때 애경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립니다. 애경은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짧게 웃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양입니다. 성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쓰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애경은 자신에게 그렇게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던 성호는 식탁 위에 놓인 애경의 휴대폰을 봅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장된 연락처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빨대일. 성호는 멍하니 그 이름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지칭하는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빨대. 그저 빨아먹기만 하는 존재.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빨대. 나를 빨대라고. 성호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손이 떨립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애경은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저 집들 안에서도 각자의 삶이 펼쳐지고 있겠죠. 내가 정말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냥 빨대처럼. 성우의 목소리는 작고 쓸쓸합니다. 그날 밤 성우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리는 애경의 휴대폰 소리, 그리고 빨대일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성우는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아내에게 이런 존재가 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성우와 애경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성우는 빨대일이라는 이름을 본 후로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겼지만 그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더 큰 싸움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 성우는 경비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낯선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애경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애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애경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애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서류 봉투를 성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보였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큼지막하게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혼 협의서. 성우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이라니.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애경아, 이게 무슨... 성우 씨, 이제 그만합시다. 이혼해요. 서명해요. 애경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결심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애경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그래도 같이 살아온 게 30년이 넘는데.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신이랑. 애경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애들이 뭐라 하겠어. 큰애는 결혼도 했고 작은애는 취업 준비 중인데 그냥 우리 참고 살면 안 되겠나? 애들 이제 다 컸잖아요. 큰애는 자기 살림 차렸고 작은애도 이제 곧 독립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이유가 없어요. 애경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과 나눈 메시지였습니다. 이혼에 대해 이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흔적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들한테도 이미 말했어요. 애들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나? 당신은 행복했을지 모르죠. 나는 아니었어요. 애경의 목소리에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당신 퇴직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밖에서 뛰어다니며 돈 벌어오는데 당신은 뭐 했어요? 그래서 내가 경비일 시작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잖아. 경비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한 달에 180만 원 벌어오는 게 자랑이에요? 나는 한 달에 600만 원 넘게 벌어와요. 누가 이 집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건데요? 애경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애경이 버는 돈이 집안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구질구질하고 창피해요. 내가 고객들 만나러 다닐 때마다 당신 이야기 나오면 부끄러워요. 남편이 경비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요? 애경아,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애경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좌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명해요. 재산 분할도 공정하게 했어요. 당신 목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서명하고 각자 살아요. 애경은 펜을 성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성우는 펜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나? 없어요. 나 이미 결심했어요. 결국 성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쓰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애경은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한 달 안에 짐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집은 내가 가질 거예요. 당신은 재산 분할금 받아서 새로 시작하세요. 알았어. 성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애경은 서류를 들고 침실로 들어갔고 성우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더욱 넓게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성우는 집을 나와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모텔 방에 누워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62세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된 인생.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계약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와 작은 옷장,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성우는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혼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좁은 원룸에서 홀로 살아가는 일상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경비실로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는 생활.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성우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계속되는 것이니까요. 경비일은 여전했습니다. 입주민들의 무심한 인사, 무거운 택배 상자들,
삐걱거리는 경비실 의자.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성호는 점심을 먹고 경비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성호는 문득 서랍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 메모지들, 그리고 구겨진 로또 용지들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성호는 로또 용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성호는 몇 년 전부터 습관처럼 로또를 사모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장씩 특별한 기대 없이 그냥 샀습니다. 마치 작은 희망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당첨될 거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으로 계속 샀습니다. 성호는 서랍 구석에 쌓인 로또 용지들을 꺼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두 합쳐 15장 정도 됐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쌓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로또 당첨번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하나씩 확인이나 해볼까? 첫 번째 용지, 꽝. 두 번째 용지, 꽝. 세 번째 용지, 5등 당첨 5,000원. 성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5,000원이라도 됐으니 다행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두 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용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당첨번호와 자신의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맞았습니다. 보너스 번호까지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1등 당첨을 축하합니다. 예상 당첨금 53억 원. 성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번호를 하나하나 다시 대조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진짜... 성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비실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53억 원이라니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다시 앉아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성호야. 진정하고 생각해. 성호는 로또 용지를 조심스럽게 지갑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아니면 옛 친구들에게?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로또 용지를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역시 틀림없었습니다. 1등 당첨이었습니다. 성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3억? 이 돈으로 뭘 할까? 처음에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여행도 가고. 하지만 곧 성호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티내면 안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투자하자는 사람, 심지어 애견까지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조용히 살아야 해. 아무도 모르게.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당첨금을 찾되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비일도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원룸도 당장 옮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성호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는 창구였습니다. 신분증과 로또 용지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확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금 공제 후 약 38억 원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38억. 세금을 떼고도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며칠 내로 돈이 입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호는 은행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하지만 성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경비실로 출근했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여전히 성호를 무심히 대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호의 계좌에 38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휴대폰 뱅킹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성호는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호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현명하게 써야 해. 성호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들에게 조용히 도움을 주자. 큰아이는 집을 장만하려 했지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작은아이는 취업 준비로 힘들어했습니다. 성호는 그들을 몰래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둘째,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자. 조용한 곳에 작은 집을 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셋째, 소외된 이웃을 돕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용히 손길을 내밀자. 성호는 계획을 세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호는 노트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당첨금을 받은 후에도 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여전히 경비실에 출근했고 여전히 좁은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초라함을 느끼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전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성호에게 한 입주민이 다가왔습니다. 701호에 사는 박 과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로 평소 성호를 무시하듯 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택배 왜 이렇게 늦게 가져다 줘요? 내가 아침에 연락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오전에 택배가 많이 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2시간이나 늦었는데 조금이에요? 아이고, 답답해. 일 좀 제대로 하세요. 박 과장은 불평을 늘어놓고는 돌아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성호는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성호는 그저 담담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통장 잔액을 알면 기절하겠지. 성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이 생기니 자존감도 생겼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중하게 일했고 여전히 조용히 지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큰아들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는 결혼한 지 2년 된 31살 청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집을 사고 싶어 했지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아들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 잘 지내요. 아버지는요? 나도 괜찮아. 그런데 말이다. 집 알아보고 있다며? 네, 그런데 쉽지 않네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얼마나 필요하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도 지금 혼자 사시는데 무슨... 아니다. 아버지가 좀 모아둔 게 있어. 2억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 너머로 준수가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2억이요? 아버지, 그 돈 어디서?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은 거 있잖아. 너 주려고 아껴뒀어. 어머니랑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 분할금도 있고.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아들에게 로또 당첨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소문이 날 테고 그러면 조용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버지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너는 이제 가정 꾸렸으니까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야지. 준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끊고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우는 작은 아들 민수도 만났습니다. 26살의 민수는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만난 민수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보자고 하셔서 무슨 일이신가 했어요. 그냥 얼굴이나 보자 싶어서. 요즘 취업 준비는 어떠니? 힘들죠 뭐. 면접도 몇 번 봤는데 떨어지고. 아무래도 스펙이 좀 부족한가 봐요. 성우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그래도 빨리 취업해야 아버지 걱정 덜어드리죠. 지금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것도 쟤 때문에 미안하고.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 괜찮아. 성우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필요한 거 사고 학원도 다니고 그래. 스펙 쌓는데 도움이 될 거야. 아버지, 이게 무슨... 아들 도와주는 게 아버지 역할 아니겠니? 받아라.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돈을 받았습니다. 성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편 경비실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성우가 갑자기 여유로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성우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수군댔고 누군가는 재혼할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305 아줌마가 경비실에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건강해서 그런가 봅니다. 혹시 재혼하시려고요? 아니면 복권이라도 당첨되셨어요?
성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퍼져갔습니다. 평소 성우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번에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저희 집에서 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시간 되시면 오세요. 성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태도, 변화가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저 소문 때문에, 혹시 모를 이익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녁 성우는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쉽게 변하는구나. 돈이 생기니까 태도가 달라지네. 하지만 성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계획대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경비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성우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습니다. 한 달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성우가 조용히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동안 애경의 삶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보험 설계사 김애경의 성공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경은 지난 몇 년간 보험 실적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매월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회사에서 포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명품 옷을 입었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객들을 접대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애경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써왔습니다. 고객들에게 과도한 보험을 권유했고 때로는 고객 모르게 보험을 가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수수료를 부풀리고 실적을 조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탈이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어차피 다들 이렇게 하잖아. 나만 손해볼 순 없지. 애경은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애경은 회사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본사 감사팀에서 내려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일이 들통난 걸까요? 애경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감사팀 직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경의 상사인 지점장도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애경 설계사님.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애경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설계사님, 최근 3년간의 계약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감사팀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애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가입된 보험이 47건, 서류 조작이 23건, 허위 실적 보고가 15건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애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경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감사팀장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혜경 설계사, 귀환은 즉시 해고 조치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부당 수수료와 포상금 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전액이요? 그게 얼마인데요? 계산해 보니 약 3억 2천만 원입니다. 한 달 안에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3억 2천만 원. 애경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동안 번 돈은 모두 써버렸습니다. 외제차 할부금,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식사, 월세. 저축한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 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한테 그런 돈이 없어요. 그건 저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애경은 무너졌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애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애경은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애경은 핸들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려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보험왕이라고 불리던 자신이 이제는 사기꾼이 됐습니다.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3억이 넘는 빚을 져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애경은 방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친구들에게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며칠 후 애경은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카드 대금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제차 할부금도 연체됐습니다. 전화기에는 독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애경은 명품 가방과 옷들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팔려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계도 팔았습니다. 귀걸이도 팔았습니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애경은 회사 측에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애경은 법원에서 가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집도 차도 모든 재산이 묶였습니다. 애경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화려했던 화장은 사라졌고 명품 옷 대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애경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요? 왜 불법을 저질렀을까요? 왜 정직하게 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문득 성우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남편 성우, 빨대라고 불렀던 성우, 이혼하면서 차갑게 내쳤던 성우. 그때 성우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애경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성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직 빨대일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애경은 그 이름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성우를 그렇게 무시하고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연락할 수 있겠습니까? 애경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애경은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가구들은 하나둘 팔려나갔고 이제 남은 건 침대와 식탁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애경에게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성호는 당첨금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삶의 방향을 명확히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일도 이제 한 달만 더 하면 그만둘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집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성호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멀리 산이 보이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성호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한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한 10년 됐는데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마당도 넓고 텃밭도 가꿀 수 있어요.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주방, 그리고 넓은 마당이 딸려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성호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4억 5천입니다. 협의 가능합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마당을 거닐며 성호는 상상했습니다. 이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책도 읽고 조용히 노년을 보내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성호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한 달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성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편 성호는 조용히 선행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근처 복지관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복지관으로 가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성호 씨,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관 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성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김치전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메뉴였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자네 같은 젊은이가 이런 봉사를 하다니 기특하구먼. 성호는 80대 할머니께 밥상을 차려드리며 웃었습니다. 젊은이라는 말이 간지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의 환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생기면서 삶이 달라졌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고 더 이상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일주일 후 성호는 큰아들 준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계약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에 좋은 집 구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축하한다, 아들. 다음 주에 집들이 할 건데 꼭 오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들 많이 준비할게요. 성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다음 주 일요일, 성호는 준수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 중형 평수로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 좋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준수와 며느리가 환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오, 집 참 좋구나.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새 가구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애경과 이혼하기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제가 음식 준비했어요. 며느리 은주가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고기도 있고 찌개도 있고 여러 반찬들이 푸짐했습니다. 성우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사시는 게 불편하진 않으세요? 괜찮아. 아버지 혼자 사는 거 익숙해. 어머니는 연락하셨어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연락 안 해. 네 엄마도 자기 인생 사는 거지 뭐. 준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받아들인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나중에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방도 하나 비워뒀는데. 아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서 살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 집이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장만했어. 다음 달에 들어갈 거야. 정말요? 어디예요? 경기도 외곽이야. 조용한 곳이지. 거기서 텃밭도 가꾸고 그러면서 살 생각이야. 준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집을 사셨다고요? 돈은 어떻게? 걱정 마. 아버지가 알아서 했어. 너희한테 도와준 것도 있지만 아버지 몫도 남겨뒀어. 성우는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결한 것 같았으니까요. 집들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성우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부부들이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평화를 찾아야지. 성우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성우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애경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애경아, 성우 씨 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애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차갑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절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제발. 성우는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성우는 결국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봅시다. 고마워요, 성우 씨. 정말 고마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애경이 왜 갑자기 연락을 한 걸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성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우는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애경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30년 넘게 함께한 세월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성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며 애경이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순간 놀랐습니다. 애경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사라지고 소박한 청바지에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고 진했던 화장도 거의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호 씨, 애경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성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마저 힘이 없었습니다. 성호는 애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애경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기다렸습니다. 애경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말입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요? 해고됐어요. 그것도 불명예스럽게. 애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석 달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에 걸린 일, 불법 계약들이 드러난 일, 해고당한 일, 그리고 3억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애경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도 가압류됐어요. 차도 압류당했고 지금은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애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화려했던 보험왕 김애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우 앞에 앉아 있는 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애경은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성우 씨, 나 좀 도와줘요. 제발 도와달라고? 응,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거 알아. 빨대라고 부르고 무시하고 이혼까지 요구했잖아. 다 내가 나빴어. 애경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성우는 가만히 애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다시 생각해봤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응, 내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제발. 애경은 테이블 너머로 성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손을 걷었습니다. 애경은 멈칫했습니다. 애경아.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야? 아니면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둘 다. 아니,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정말이야.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애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만약 내가 지금도 경비 일하면서
180만 원 벌고 있다면 그래도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나라도 붙잡으려는 거잖아요. 성우의 말은 차갑지만 정확했습니다. 애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성우가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다면 절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경아, 우리 이혼할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미안해. 당신은 나보고 창피하다고 했어요. 경비라는 게 부끄럽다고 했어요. 빨대처럼 당신 돈만 빨아먹는다고 했어요. 성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전 애경의 연락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빨대일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당신이 나한테 붙인 이름이에요. 애경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심이었잖아요. 당신은 진심으로 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우는 휴대폰을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애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많이 서운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쉽게 버려지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나도 내 인생 찾았어요. 성우 씨, 애경아, 우리 각자 선택한 길이잖아. 당신은 나 없이 사는 길을 선택했고, 나도 받아들였어요. 이제 와서 왜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당신이 소중한 사람인 걸 이제야 깨달았어. 소중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잖아. 성우의 말이 애경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애경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경아, 난 더 이상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 우리 끝났어. 서로 새로운 인생 사는 거야. 안 돼, 성우 씨. 제발. 애경은 벌떡 일어나 성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조용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이제 혼자 힘으로 일어서야 해. 나한테 기대지 말고. 성우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애경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선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그렇게 뿌리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애경이 진심으로 자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성우는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말입니다. 애경과의 만남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약속대로 경비일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입주민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해줬습니다. 평소 무심했던 사람들도 아쉬워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하세요. 시골 가셔도 우리 잊지 마세요. 성우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3년간 일했던 경비실을 나서며 성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좁았던 공간, 삐걱거리던 의자, 오래된 라디오,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성우는 짐을 정리해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날 큰아들 준수와 작은아들 민수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새 집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집 진짜 좋네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요. 마당도 넓고 공기도 좋고 아버지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성우는 아들들과 함께 짐을 풀었습니다. 가구를 배치하고 옷을 정리하고 주방도 꾸몄습니다. 저녁에는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아들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 소식 들으셨어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연락 없어.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시는 거겠지.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집도 잃고 빚도 많고 그건 어머니가 선택한 길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성우는 담담했습니다. 애경에 대한 미련은 이제 없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마당에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 여러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했습니다. 이웃들도 친절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김치를 담가 가져다 주었고 건너편 아저씨는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성우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경로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자리였습니다. 성우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 새로 오신 분 어디서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성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아이고, 서울서 왔어? 여긴 심심하지 않나? 아니에요. 조용해서 좋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경로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마을 뒷산을 올랐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정상에 오르니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멀리 산들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성우는 바위에 앉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혼도 했고 로또에도 당첨됐고 새로운 집도 장만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책도 읽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아들들을 만나고 이웃과 어울리고 조용히 노년을 보낼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빨대라고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애경의 번호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빨대일이라는 이름도 여전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 그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은행을 방문해 아들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각각 5억씩 넣어뒀습니다. 나중에 아들들이 힘들 때 쓰라고 준비한 것입니다. 자신은 10억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복지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되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돼. 성우는 검소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 먹고 필요한 것만 사고 소박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성우는 마당 평상에 누워 별을 바라봤습니다. 시골이라 별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별들을 세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야.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빨대가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당당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한편 애경은 여전히 혼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졌고 이제 남은 건 후회와 고통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애경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애경은 자신이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성우는 평상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텃밭에 물도 주고 마을 회관에서 봉사도 하고 저녁에는 책도 읽어야겠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성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